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의 김동찬 교수입니다. 오늘 화학공학 인사이트에서는 저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기반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목에 있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는 뭐고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는 뭐고 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요 발전 방향으로 꼽힙니다. 아마 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를 보셨거나 사용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 또한 역시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롤러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위지드한 평판형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늘리기 등 형태가 바뀜에도 본래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은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방향 중에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혹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술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기존의 평판형 디스플레이가 갖지 못했던 어떤 심리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및 사용자 경험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별 혹은 사용자별 맞춤형 형태 가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기계적 변형이 이제 전자소자에 가해지게 되는데, 이 기계적 변형 하에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갤럭시 폴드를 100번 접었다 폈더니 화면이 꺼지더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을 잘 견딜 수 있는 고안정성 소재 및 소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는 퀀텀 닷 LED, 줄여서 QLED, QD-LED라고 부르는 기술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점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양자점이란 약 10나노미터 내외의 크기를 가진 반도체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양자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 구속 효과인데요. 이 양자 구속 효과를 통해서 단순히 입자의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발광 및 흑광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적색 발광 QD, 그리고 녹색 발광 QD, 청색 발광 QD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색깔의 파장을 가진 QD를 모두 구현할 수 있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점은 일반적으로 유기용매에 분산돼서 용액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용액을 필름 형태로 이제 증착을 해주게 되면은 이 필름이 발광층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양자점 방막을 기반으로 한 발광 소자를 우리가 QLED,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QLED의 가장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양극과 음극으로부터 양자점 방막으로 각각 전공과 전자를 수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실 때 아래쪽에 있는 이 어노드가 양극이고 위쪽에 있는 이 캐서드가 음극인데요. 음극에서 전자를, 양극에서 전공을 수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자점에서 이 전공과 전자가 만나서 재결합을 하면서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QLED가 가진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 일단 휘도 성능이 좋고 효율도 높고, 그리고 색 순도, 색 재현력 모두 우수해서 굉장히 우수한 발광 성능의 차세대 발광 소자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얇은 두께의 소자 제작이 가능해서 형태가변형 디스플레이 기술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라는 기술을 형태 가변형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페이즈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이제 페이즈 1, 그래서 플렉서블한 초유연 QLED를 만들었었고, 이제 페이즈 2, 2021년에는 페이즈 1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래 이제 나비를 이제 접듯이 마치 종이를 접듯이 이제 폴딩이 가능한 3D 폴더블 QLED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작년에는 이제 신축성을 갖춘 QLED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즈 1과 페이즈 2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1과 페이즈 2 기술은 이제 유연한 QLED인데 굳이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어보자면 구조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플렉서블 QLED, 폴더블 QLED를 제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페이즈 1, 가장 초기 형태의 울트라 플렉서블 초유연 QLED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얇은 형태의 디바이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얇고 투명한 비닐인데 빛이 나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저 지금 네모나게 빛이 나는 픽셀 부분에 양자점을 비롯한 이제 액티브한 소자가 증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을 포함한 전체 디바이스의 두께는 약 2.7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머리카락 두께의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두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피부 위에 올려서 이렇게 주름을 지어도 멀쩡하게 발광을 하고 또 이제 종이 위에 올려서도 발광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차세대 유연 디스플레이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즈 1에서 우리가 굉장히 얇은 QLED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그럼 혹시 이거를 마치 우리가 종이를 접듯이 실제로 종이 접기를 이 얇은 QLED로 구현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게 바로 페이즈 2 폴더블 QLED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의 플렉서블 QLED와 페이즈 2의 폴더블 QLED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면 밴딩 라디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 보여줬던 플렉서블 QLED는 밴딩 라디우스, 우리가 곡률이라고 하죠. 곡률이 한 1mm 근방이었다면 페이즈 2는 곡률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0.05mm, 즉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밴딩 라디우스를 급격하게 낮추게 되면은 우리 육안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뾰족하게 접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날카롭게 접히는 접힌 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 접는 선을 구현할 때는 전자소자 내부에 두께 차이를 내주는 곳에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큐브 모양을 접는다고 하면 이런 전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개도마다 실선은 자르는 선이고 점선은 접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파여져 있는 선이 바로 점선인데요. 이렇게 두께 차이를 점선 부분을 얇게 나머지 부분을 두껍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소자의 변형을 가했을 때 대부분의 변형이 이 점선 부분에 집중이 되게 되어서 소자가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접히고, 즉 낮은 밴딩 레디우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저 에칭 기술의 핵심은 저희가 실버 레이어를 한 100나노미터 정도 증착을 하게 되고 해당 레이어 위에 레이저 에칭을 가하게 되면은 은은 레이저에 잘 에칭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은 위에 있는 고분자층만 효과적으로 에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 밑에 있는 이제 QLED를 포함한 액티브 레이어는 데미지를 받지가 않게 되고,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레이저를 에칭을 해서 두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을 통해서 두께 차이를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약 6mj의 레이저를 가했을 때 레이저 엣지스탑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딱 이 검은색 선처럼 딱 윗부분, 지금 에폭시라고 써져 있는 부분만 에칭이 된 반면에 지금 빨간색 점선은 은 엣지스탑 레이어가 없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깊숙이까지 애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엣지 스탑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은으로 부분적으로 두께 차이를 만들어줬을 때 실제로 퀀텀 다 LED가 밴딩 라디우스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모습인데요. 케이스 1은 애칭을 하지 않은 모습, 케이스 2는 상부 5마이크로만 애칭한 모습, 케이스 3는 10마이크로를 애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밴딩 라디우스가 1.4mm에서 0.4mm로 그 다음에 0.05mm로 급격하게 밴딩 라디우스가 감소해서 실제로 육안상으로 볼 때 이렇게 둥근 굽힘 모드에서 이렇게 뾰족한 접힘 모드로 바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종이 접기를 얇은 QLED로 구현하자라는 목표를 거의 달성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종이접기를 구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커스텀 패턴들을 이제 접었고, 비행기라든지 이런 나비의 어떤 팝업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픽셀이 아닌 총 64개 8x8 어레이 형태의 디바이스도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2차원에서 3차원 형태의 모습으로 종이접기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페이즈 3 내용이죠. 신축성을 갖춘 양자점 다이오드의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자소자가 신축성을 가지려면 이제 좌우로 당긴다든지 이런 식의 신축 변형이 가해졌을 때 소자 내부에 크랙 발생 등 기계적 손상이 잘 가해지지 않고 본래의 전기적 기능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전자소자가 신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점 방막의 경우는 신축이 가해졌을 때 방막 내부에 이제 크랙 발생 등 기계적 손상이 가해지게 돼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디스플레이로 설명을 드리면 디스플레이를 늘렸을 때 이제 발광 픽셀 부분에 크랙이 가면서 화면이 손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크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점과 마치 고무와 같은 그런 탄성체 고분자를 혼합을 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신축성 양자점 발광층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축성 QLED를 개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양자점 방막을 좌우로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랙이 감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신축성 양자점 발광층은 신축 변형이 가해졌을 때도 크랙이 가지 않고 잘 온전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막을 이런 식으로 발광 소자에 적용을 했을 때 휘도 성능이나 효율 성능 그리고 색 순도 역시 기존 QLED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해당 소자는 왼쪽 날개는 적색 신축성 발광층, 오른쪽 날개는 녹색 신축성 발광층을 가진 발광 소자의 모습이고요. 다음 디바이스는 5x5, 즉 25개의 픽셀을 가진 어레이 디바이스가 이런 볼록한 신축 변형에도 본래의 발광 성능을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플렉서블, 폴더블, 그리고 스트레처블한 QLED의 개발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연구들이 향후에 프리폼, 즉 자유형상 정보 디스플레이 분야, 그래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서도 빛을 기반으로 한 진단,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 시스템에도 저희의 어떤 형태가 변형 발광 소자 기술이 잘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화학공학 인사이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